진도 나올 거야. 꺼냈구나. 일단 공통근이라는 거는요, 방정식이 여러 개 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거든요, 뜻은.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말이 애초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거랑 비슷한 말 같죠.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랑 공통근은 다른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가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겠죠? 그래야 연립할 거니까. 근데 공통근을 구하란 말은 미지수가 1개인 거.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 3개,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공통된 근을 구하라는 말이라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말과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공통근은요, 미지수가 1개, 미지수가 1개인 방정식이 여러 개 있겠죠.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근 이겠습니다. 그리고요, 공통근 구할 때는 보통 식이 두 개 주어져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 공통근은 미지수가 1개. 그래서 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3개 쓸 거는 3개.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써요, 주로. 웬만하면. 일단 첫 번째 방법,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냥 근을 구하면 되잖아. 인수 근의 공식도 아는데 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문제는 여기 바로 다음 예제 볼 수 있듯이 근을 못 구해요. 미정계수가 있잖아, n. 그래서 근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긴 한데 안 쓰는 방법이다. 제일 간단한 거죠. 그냥 방정식의 근을 구해버리면 공통근 찾으면 되잖아, 그 중에 공통인 거.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안 낸다. 근을 못 구한다. 공통인 근을 택하면 되겠죠. 이건 쉬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방정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최대 공약수. gx를 구하고요. gx는 0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돼요. 방정식. gx는 0의 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해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도 그렇고 두 번째 방법도 그렇고 둘 다 인수분해를 해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예제를 바로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알겠다시피 못해요.
인수분해를. 참 웃긴 방법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쓴다. 세 번째 방법은요, 방정식 두 개를 변형할 거야. 변형. 근을 구하고요. 다음 원래 방정식에 넣을 거야. 대입해서 만족하는 것만 찾아야 돼요. 성립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만 택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네, 씁시다. 좀 띄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2차 방정식, 그리고 이번엔 알파를 공통분을 갖고, 아이고 잘못 썼어요. x-알파예요. 그리고 x, 이번 다른 근 감마 를 근으로 갖는 두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개해서 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x-알파가 공통인수죠. 나오고 여기는 그냥 더한 거예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문자로 돼서 약간 확 와닿지 않는데, 쉽게 예시를 들어서 3 곱하기 2랑 3 곱하기 1이 있어. 이거 두 개 더할 거야. 그럼 3 곱하기 3이죠. 공통된 거는 그대로 있고 밑에 뒤에 있는 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답 적은 거야. 굳이 전개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이때 x는 알파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고요. 두 식을 이번엔 빼볼게. 빼면 이번에도 x-알파는 공통이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고, 이때 그는 x는 알파가 나오겠죠. 저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숫자야, 숫자. 근데 두 식을 더했을 때를 살펴보면 x는 알파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잖아. 근데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위식에 넣어도 성립 안 하고 밑에 식에 넣어도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변형해서 얻은 근을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 봐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립하는 건 알파밖에 없어요. 그죠? 이 이 변형을 어떻게 변형하냐? 이 변형 식의 미정계수가 있을 거야. 근을 못 구하니까. 예제처럼 m이 있거나 그 미정계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형을 하거나
미정계수의 속어. 근데 아무리 더하고 빼봐도 미정계수가 안 사라진다 라고 하면은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예요.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라가 아니고 문제를 보고 미정계수가 사라지겠다 싶으면 미정계수를 없애시고 안 사라진다 하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이제 3번 좀 봐보면 이 두 식이 있어. 두 식. 얘네 어떻게 할까? 미정계수를 없앨까? 차수를 낮출까? 두 식을 바로 더해보면 m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두 식을 더해볼게. 두 방정식을 더하면 (2x제곱이랑) 원합니 플러스 6x는 0. 이때 이 식 인수하면 x는 0 또는 x는 3이 나오죠. x에 0을 넣어보세요. 두 식에다가. 그럼 m이 얼마가 돼야 돼요? 0 넣으면 0, 0 마이너스 3m은 0이 되고 3m은 0이 되니까 m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x가 0일 때, 0이 공통분일 때 m값이에요. 두 식 x가 0이 공통분일 때 m값. 그리고 이번에 x에 마이너스 3 넣어보면 9 마이너스 3m 마3 마이너스 3m m 마이너스 3m이 마이너스 6이니까 m이 1이 되네요. 이항하면 얘도 x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두 식이 마이너스 3을 공통분을 가질 때 m값이에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공통근이니까, 근이니까요. 그래서 m값이 두 개예요. 결론은 0 또는 1. x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식도 x는 0을 근으로 갖고 이 식도 x는 0을 근으로 가지려면 당연히 m이 0이 돼야 되고, 또 왼쪽 식도 마3을 근으로 가지고 오른쪽 식도 마3을 근으로 가지려면 그때 m값은 1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오직 하나. 얘는 변형할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어떻게 미정계수를 없애거나 차수를 낮추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몇을 곱하고 더하거나 빼도 m이 안 사라지죠. 그지? 그래서 얘는 뭐다? 차수를 낮춘다.
차수를 낮춰야 돼요. 빼면 x제곱이 사라지죠. 두 방정식을 뺄 거예요. 빼면은 3mx 마이너스 3m이 0이니까 이때 3m을 묶어서 x 마이너스 1은 0. 이때 m값은 0이거나 또는 x가 1 나오죠. 확인해야 돼요. x에 m에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럼 왼쪽 식은 x제곱 플러스 1은 0. m 0 넣으면 오른쪽 식도 m에다 0 넣으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근데 둘 다 근이 풀마 i잖아. 근데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야. m이 0일 때는 공통근을 2개 가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문제 조건이 안 맞는다. 왜? 공통근이 2개 나와버리니까. 이번엔 x는 1일 때 봐볼까? x에 1 넣으면 1 플러스 2m 플러스 1이 0.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 얘는 성립하죠. 왜? x는 1인 공통근을 하나만 가지니까.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m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가요? 아니 마3 플러스 3 또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왼쪽 식 근은 1 또는 3이겠고요. 오른쪽 식 근은 0 또는 1이죠. 그래서 공통근 1 하나만 가집니다. 그때 n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공통분 문제는 다시 말할게요. 위정계수를 없애거나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더하거나 빼서.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을 푼대요. 근데 정수근 우리 바로 전에 배웠던 거랑 연관되지 않나? 정수 조건일 때 부정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보시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를 써서 풀거든요. 이런 거 보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요. 정수. 아니다. 문제 일단 이거 어떻게 푸는지 쓰고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2개 있어요. 2개. 첫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방법은 인수정리랑 항등식을 이용할 거야. 그리고 이 경우도 2번 방법으로 푸는 게 쉬워요. 많이 쓰고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 둘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풀어봅시다. 예제를. 일단 근각의수의 관계를 써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풀이. 일단 두 정수근이죠. 정수근, 양의 정수. 알파랑 베타로 잡을게요. 이때 알파랑 베타가 뭐가 큰지는 저희 맘대로 정해도 돼요. 그럼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 쓸 거니까 두 근의 합, 이게 얼마? m 플러스 4, 두 근의 곱이 3 마이너스 2m. 그래서 이 위의 식 두 근의 합을 1번식이라고 하고 두 근의 곱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번식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8 더하기 3에서 11. m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우리 봤던 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개수가 하나 적지?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왔죠? 그때 부정방정식이라 했잖아요. 근이 안 정해지는 거. 그래서 부정방정식 풀이법에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풀이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말을 잘못했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 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기억하시죠? 왼쪽 식은 곱의 형태, 우변은 정수로 만들 거야. 일단 그럼 알파랑 베타의 곱이 있어야 돼. 곱. 그럼 여기 플러스 2씩 있으면 되죠, 자변이. 근데 우리 불필요한 4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더해줘야겠죠. 15 되겠네, 4 더하면. 이때 저희 알파랑 베타가 뭐라 했어요? 양의 정수. 양. 그럼 알파 플러스 2는 일단 알파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겠고, 베타 플러스 2도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두 정수의 곱으로 15를 만들 거야. 그럼 당연히 5랑 3밖에 안 되겠죠. 이때 알파 값 3, 베타 값 1 이고요. m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사를 해주면 되죠. 1번식 여기다 대입하면 0이겠죠. 이게 근각의수 관계 푼 거고요. 두 번째 풀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엄청 짧아요. 인수정리랑 항등식 이용한다 했죠.
저희 이거 식 뭐였어요? 원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은 저희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인수분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고요. 알파 베타는 정수예요. 인수정리 기억하세요. x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m은 없을 거야. x에 얼마 넣어야 되겠냐? 자변식에다 x에 얼마를 넣으면 m이 사라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사라지겠죠. m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럼 자변식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아이고 계산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m 플러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이니까 12 15 x에 마이너스 2 넣어서 1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거 둘 다 마이너스 꺼내면 부호 안 바뀌죠. 15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됐죠? 저희 식을 딱 두 개 썼는데 위에 풀이에서 구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방법을 많이 써요. 더 쉬운 건 아니고요. 편해요. 짧고 짧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짧죠 훨씬 풀이가. 여기도 이제 이거 왜 틀어졌을까? 됐다. 여기 식을 보시면 항등식인 걸 아셔야 돼요. 항등식. 왜? 수학적으로 저 두 식은 같으니까. 왼쪽 식을 인수분해한 게 오른쪽 식이죠. 상등식이에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 쓴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m이 사라지니까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푼 거죠. 거의 안 씁니다. 1번 이거 근각에서 관계는. 해보세요. 아까도 풀이 비교해보면. 네? 아니 어렵다는 말이 처음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 풀이 방법을 알면 쉬워요. 그죠? 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성질 쓴 거잖아. 항등식의 성질.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었다